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또 학교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성적인 학대를 비롯해 심각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충격으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서당입니다. 한옥으로 된 집에 방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2층 침대 2개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 방에서 17살 A군이 같은 방을 쓰던 또래 2명에게 마구 맞았습니다. 서원에서 밤에 점호를 하고 다 들어가서 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장은 숙소로 들어가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가해 학생들의 학대는 10대 학생들이 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체액과 소변까지 먹도록 강요했고 성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당시 A군에게 가했던 장면을 휴대전화에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롭히는 장면 찍어가지고 돌려서 보고 그래 하니까 그런 영상을 이제 본 게 있어가지고. 피해 학생은 그때의 충격으로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옥이라든지 기와 지붕, 페트병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뭔 승질내거나 그때가 떠오른다거나. 가해 학생들 측은 게임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기로 고소 치고 내가 벌치고 지금 가해자라고 하는 애들은 갱리하고 얘는 세게 하고. 검찰은 지난해 말 가해 학생 2명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수당에서 되게 비일비재하게 있던 일이고 이번에 교육감 분이 수사하신다 하셨는데 좀 제대로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서당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죠.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과 학대 사건 소식입니다. 같은 방 동급생에게 체액을 먹이는 학대가 일어난 서당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벌써 4번째 피해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피해 학생을 찾아 바로 격리시켰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서당 학폭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경남 하동의 A서당을 찾았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방 동급생에게 체액을 먹이는 심각한 학대가 일어난 곳인데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B군을 찾아 면담한 뒤 임시보호시설로 분리조치했습니다. 경찰 면담에서 B군은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오물을 먹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B군을 포함해 지금까지 하동 일대 기숙형 서당에서 확인된 학폭 피해자는 4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내일부터 경찰과 함께 하동에 있는 11개 서당 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폭행 피해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서당 시설들이 미등록 건물로 민가로 분류돼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JTBC 보도 이후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들 시설이 교육시설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거나 대안학교가 아닌데도 대안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등 불법 여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벌어진 학대와 폭력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곳을 계속 서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엔 건물을 짓는 데 동원됐던 학생이 한밤중에 30km를 걸어 나와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산속의 서당에서 휴대전화를 못 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에게 더는 폭행과 강제 노동을 견딜 수 없어서 탈출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이 경남 하동 B서당에서 지낸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인 지난해 5월. A군 가족은 A군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동읍의 한 PC방인데 집으로 데려가주면 안 되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A군 아버지는 곧장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A군을 만난 건 B서당으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시내였습니다. 6, 7시간 정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한 10시인가 그쯤에 나와가지고 아침 한 7시인가 6시까지는 걸었을 거예요. 근데 낮에는 보는 눈도 많고 그러니까 나오죠. 아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A군 아버지는 그날로 A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당을 그만둔 A군이 가족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맨날 일만 시키고서 건물 짓는 데 가서 등원하고 맨날 공부를 일체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A군은 서당을 떠나고 싶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외부에 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얘도 너무 힘들어하고 뭐 갈 때마다 뭐 살도 진짜 뭐 10kg 이상씩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데려오게 됐죠. 먹는 건 부실했고 폭행까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때렸어요, 그냥. 저 얼굴이요. 그냥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서당 측은 강제노역에 대해선 물도와라 등에 도와주는 수준이었고 훈육외의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군은 정작 경남교육청이 오늘 경찰과 시작한 폭행 실태조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입소 중인 학생만 대상일 뿐 과거 서당을 다녔던 학생들은 빠진 겁니다.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원래 아이들이 서당에 가는 이유는 예절과 한문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일부는 무늬만 서당이었습니다. 사실상 하숙집으로 운영되거나 서당과 전혀 관련 없던 사람이 훈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차를 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당이 텅 비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입니다. 서당 인근 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서당으로 주소도 옮겼습니다. 서당이 일종의 하숙집인 셈입니다. 현행법상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선 24시간 기숙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서당 건물 중 일부만 학원이나 개인 교습소로 등록한 뒤 기숙사 건물은 빼버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훈장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성도 없고 훈장을 자질도 없으니까 그 서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서당 교육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범했던 마을 주민이 서당을 차린 뒤 훈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더 이상 취재 서당과 관련 없는 운동선수 출신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프로에 조금 있다가 자체가 크게 좋아하지는 못했고 조금 서당을 찾는 학생 중 일부는 부모와 학교가 품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도단체 가면 애들도 사실 한 6명 되거든요.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민철 김서 불리가고 또 사고 치고 이러면 그냥 부모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야간에는 관리가 안 돼 아이들이 서당을 탈출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담배 가려고 해서 한두 번 늦어서 왔으니까 도망간 아이들을 찾기 위해 주민들이 지리산을 뒤지는 일은 매년 반복됩니다. 서로를 말하려. 근데 이제 시군이 걱정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장마하고 겨울에 장마는 춥다 아닙니까? 아들 비가 맞으면. 지난해 10월엔 초등학교 6학년 A군과 B양이 차를 훔쳐 달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교사 가방에서 차키를 훔친 A군은 체육관 앞에 세우던 승용차를 타고 대구까지 몰고 갔습니다. A군과 B양은 최근 학폭이 발생한 서당 출신입니다. A군은 한 달 뒤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km를 엄마 차를 훔쳐 몰고 가다 잡혔고 B양은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